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분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사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분사는 이제 동사를 가지고 이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형태로 바꾼 것으로서 따라서 이제 형용사와 하는 역할이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형용사의 역할에는 이제 명사 수식과 우리 보충어, 보어의 역할이 있어서 이제 분사도 똑같이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분사의 역할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분사의 형태, 그럼 분사란 놈은 어떻게 생겼냐 라고 했을 때 분사에는 현재 분사라와 그다음에 과거 분사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형태가 다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형태였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기본형은 동사 원형에 ed를 붙인 형태, 과거형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불규칙한 형태도 있어서 이제 이 경우에는 따로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분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공부했으니 우리 분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같이 공부했어요. 자, 현재 분사는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 뭐뭐 하는이나 뭐뭐 하고 있는 의 형태를 취했고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 분사는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가 있어서 뭐뭐 되어진이나 혹은 된의 의미가 있는 녀석들이다라고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 공부한 저희가 분사에 대해 배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충분히 복습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셨으리라 믿고 오늘 수업도 마찬가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분사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여기 책에 보면 이제 요런 말이 나와 있어요. 헷갈리기 쉬워.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교과 과정으로 봤을 때, 이제 중학교 2학년 교과 과정, 중학교 3학년 교과 과정에서 분사를 계속해서 다루게 됩니다. 뭐 분사 구문부터 시작해서 뭐 비인칭, 동사, 분사 구문 등등등 이제 계속 다루게 될 텐데 마찬가지로 이제 고등학교 내신이나 혹은 수능 및 모의고사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기회에 분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학년이 계속 올라가면서 공부를 하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면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만 반복하게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공부하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히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거든요. 자,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가 왜 헷갈리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일단 이 본격적으로 그 현재 분사 감정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배우기 전에 우리 여기 밑에 나온 단어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뭐 이렇게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쉬운 단어들 우리가 많이 봤던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뭐 boring, bored, 그래서 한 번씩은 다 봤던 단어들이죠. 뭐 밑에 보면 더 interesting이냐, interested냐, tiring이냐, tired냐. 자, 요런 친구들이 사실 우리가 항상 공부해 왔던 요런 친구들이 다 분사였다는 거죠. 자, 이, 이 형태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ing가 붙어 있고 ed가 붙어 있어요. ing가 붙어 있고 ed가 붙어 있고 ing, ed 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ing와 ed의 차이가 뭔지 설명하라고 하면 우리가 막상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헷갈리는 부분인지, 왜 우리가 ing를 써야 될지, ed를 써야 될지에 대해서 헷갈리는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분사 표현들을 헷갈려 하는 이유는 단어를 정확하게 암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boring이나 bored 같은 형태는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interesting이나 interested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자, 우리 bore은 무슨 뜻이죠? 자, confused는 무슨 뜻일까요? 자, tiring이나 tired가 아닙니다. tire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은 아마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변형했을 때 어떤 것을 고를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쉽게 답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아마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답변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우리 문제 푸는 패턴이 항상 똑같죠. 이 자리에 boring을 넣어야 되냐, bored를 넣어야 되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들은 먼저 고민을 합니다.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뭘 넣어야 되지? 라고 맨 처음에 고민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문맥상 자연스러운 것을 찍습니다. 그래서 맞을 때도 있고 당연히 틀릴 때도 있겠죠. 2분의 1의 확률이니까요. 그죠? 자, 그렇게 앞으로는 풀지 마시고요. 자, 지금부터 진행되는 설명을 잘 들으시고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래요. 자, 예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urprising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surprising과 surprised를 사용한 표현이 나와요. 자, surprising은 사실 분사죠. 현재 분사의 종류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원래 어디서 나왔을까요? 원래 형태는 뭘까요? 그러면 원래 동사의 형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원래 동사의 형태는 그렇죠? surprise입니다. 자, surprise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놀라다? 놀라다가 아니라 사실 surprise는 놀라게 하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똑같이 적용해서 이 동사를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바꿔보면 현재 분사 surprising은 놀라운이나 놀라게 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surprised는 이제 놀란 혹은 뭐 굳이 해석을 만든다면 놀라진 뭐 이런 해석이 될 텐데 뭐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워버리고 논란의 뜻이 되겠죠. 놀라게 된, 놀라게 된이 더 자연스럽네요. 놀라게 된. 자, 요런 단어에서 출발을 했으니 요 부분에는 저희가 해석을 했을 때 당연히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놀라운 ing 형태를 집어넣는 거고요. 자, it is a picture. 이것은 사진이다라고 했는데 누구의 사진이냐면 놀라운 여자의 사진이다. 보다는 놀란 여자의 사진이다 라고 하는 게 적절하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자, exciting은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exciting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excite에서 출발을 했겠죠. 자, 그 뜻은 나다가 아니라
신나게 하다예요. 혹은 우리가 잘 알기로는 뭐 흥분시키다 뭐 이런 뜻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럼 신나게 하다 라는 동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ing의 형태는 즉 현재 분사의 형태는 신나게 하는, 신나는의 해석이 되는 거고, 이제 pp의 형태, 과거 분사의 형태로 봤을 때는 신나게 된 혹은 신이 난의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맥에 맞춰 봤을 때 이 부분에는 exciting, 신나는 게임이다, 신나는 경기다 라고 하는 게 적절하겠죠. 자, 밑에는 이제 그것은 보여주었다 매우 신나는 관객이 아니라 신이 난 관객, 신난 관객을 보여줬겠죠. 그래서 따라서 과거 분사를 쓰는 게 적절하게 되는 거죠. 조금 이해되시나요? 어, 그래서 이게 느낌상 찍지 마시고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왜 ing가 붙고 왜 pp 과거 분사의 형태가 되었는지부터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조금 오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른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boring boring student가 맞을까요? 아니면 bored student가 문법적으로 알맞을까요? 자, 서로 생각하는 게 뭐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개 다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excited 게임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은 건 아니고요. 자, 이 자리도 exciting audience라는 표현이 맞지 않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bored이라는 동사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 자리에 ing를 붙이고 이제 ed를 붙여서 나온 표현이 boring이나 이제 bored가 된 거니까요. 자, bored은 지루하게 하다 는 동사입니다. 혹은 지루하게 만들다 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루하게 하는 학생이 되겠죠. 다시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지루하게 하는, 지루하게 만드는 학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말이 한국어에도 존재하나요? 예, 이런 말은 충분히 한국어에도 존재하죠. 친구들 중에 아마 이런 친구들이 한 명씩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만 하면 뭐 진지한 얘기를 한다든가 너무 재미없는 얘기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을 지루하게 하는, 지루하게 만드는 학생이니까 이럴 경우에는 boring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친구들과 얘기를 할 때 지루 학생들은 수업을 많이 듣다 보면 이제 지금같이 이제 지루해질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그럴 때는 이렇게 지루해진을 써주는 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보다는 많겠죠. 자, 위의 경우보다는.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둘 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뭐 ing, ed를 이제 해석으로 구분한다기보다는 문맥을 통해서 구별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밑에 내용도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빈칸을 채우고 가야겠네요. 자, 분사가 수식하는 명사가 감정을 유발하는 것일 때는 이럴 때는 현재 분사니까 당연히 현재 분사를 쓰겠죠. 자, 분사가 수식하는 명사가 감정을 느끼는 주체일 때는 과거 분사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저희가 쓰고 있는 교과서긴 하지만 이런 말은 조금 학생들한테 어려운 감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지금 설명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예문을 보면서 좀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자, interesting 있죠. interesting 혹은 interested. 자, 이것은 흥미로운 책이다. 흥미로운 책이다라고 할 때는 예, 그쵸. 우리는 해석할 때는 아마 흥미로운 이라고 아마 해석을 하겠지만 사실은 엄연하게 얘기했을 땐 흥미롭게 하는 책이죠. interest는 원래 물론 명사의 뜻도 있지만 흥미롭게 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ing를 붙이면 흥미롭게 하다가 아니라 흥미롭게 하는, 흥미롭게 만드는 책이라는 소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책은 우리가 속히 흥미로운 책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interested, 흥미로워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interest가 이제 흥미로워하다. 예, 잠시만요. 예, 흥미롭게 하다의 뜻이었으니까 이제 interested는 흥미롭게 된의 뜻이 되겠죠. 그것을 조금 이제 우리말 해석에 맞춰 바꾸면 뭐 흥미롭게 된도 되지만 흥미로워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이제 tired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쓰이죠. 그죠? 근데 사실 이제 요 단어 역시 분사였어요. 자, tire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동차 타이어도 이렇게 쓰지만 이제 tire는 이제 피곤하게 하다죠. 지치게 하다, 피곤하게 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ing 나온 이제 표현은 피곤하게 하는 혹은 여기 더 나온 것처럼 지치게 하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passengers는 승객이죠. 그러니까 피곤해진, 지치게 된, 지친 승객들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 유의할 점은 꾸며주고 있는 이 명사들, 꾸며주고 있는 명사와 그 문맥에 따라서 현재 분사를 쓸지 과거 분사를 쓸지를 구분해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뭐 모든 단어는 다 설명해 드리지 않겠지만 자, 전부 다 이제 원래 단어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여기 1번 처음부터 이제 annoy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했고 뭐 confuse, disappoint 등등등. 자, 실망스럽게 하다, 혼란스럽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감동시키다, 흥미롭게 하다, 기쁘게 하다. 특징이 보이시나요? 지금 이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죠. 맨 처음에 동사들은 대부분 뭐뭐 하게 하다의 의미가 있으니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단어를 보셨을 때 이제 원형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게 알맞은 의미를 추론하시면 오답을 좀 더 줄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좀 이따 예제를 좀 더 풀 수 있으면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명사 플러스 분사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사실은 저번 시간까지는 저희가 배운 거는 분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를 항상 배워왔습니다. 자, 그게 무슨 소리냐? 어려울 게 없죠. 바로 이런 형태죠. 분사 명사, 분사 명사, 분사 명사. 그런데 지금은 명사가 먼저 나오고 분사구가 뒤에 나온다는 형태인데요.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배우려면 이제 분사의 역할부터 먼저 복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분사의 역할 뭐 쉽죠? 이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이 하나 있었죠. 자, 그래서 위에는 충실하게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쵸? 자, 그런데 이제 분사라는 거는
이제 형용사, 뭐 예를 들면 happy, sad 이런 단어들처럼 혼자 쓰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경우 때문이죠. 자, 보이가 있습니다. 자, 저는 요 보이라는 단어를 예문하고 다르게 한번 꾸며볼게요. 자, 보이는 보이인데 이런 소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자연스럽게 미소 짓고 있는 소년이라고 해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 미소 짓고 있는이라는 표현, 요 표현이 미소 짓고 있는 이라는 표현에 이 표현을 조금 더 늘려볼게요. 친구들과 함께 미소 짓고 있는. 자, 요 부분을 영작을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럴 경우에는 친구들과 함께, 자, 함께는 with, 친구들, friends.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추가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요럴 경우에는 친구들과 함께 미소 짓고 있는 이라는 부분이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스마일링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smiling with friends 라는 부분이 전부 이 boy라는 명사를 꾸며야 하는 경우가 돼버린 거죠. 자, 분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분사는 여기처럼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즉 단독으로 쓰인다는 경우는 분사가 단어 하나, 형용사처럼 happy, sad처럼 이렇게 하나씩 쓰이는 경우에는 그냥 형용사랑 똑같이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돼요. 우리말과 똑같죠. 자, 그런데 자, 지금처럼 꾸미는 부분이 이렇게 길어질 때가 있어요. 한국말로도 길어지고 그리고 영어로도 길어지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건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꾸미는 부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이 꾸미는 부분을 꾸밀 명사 뒤에 붙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미소 짓고 있는 소년이라는 표현은 boy, 소년이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친구들과 함께 미소 짓고 있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지치게 하는, 충격적이게 하는, 즐겁게 하는 등등등 분사가 혼자서 단독으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에는 형용사와 똑같이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길어질 경우, 즉 한 단어 이상일 경우, 요 경우를 우리는 구라고 하거든요. 네, 구를 이룰 경우는 뒤에서 꾸며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해석은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 소년 뭐 이렇게 될 텐데 한 단어 이상이 명사를 꾸며줬기 때문에 분사가 명사 뒤에 위치하게 된 거죠. 다시 한번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은 예문이에요. 그죠? 빛나는 별, 빛나는 별. 이럴 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자, 그냥 빛나는 별이 아니라 밤하늘에서 빛나는 별이에요. 다시 밤하늘에서 빛나는 별이에요. 자, 그럼 벌써 별을 꾸며주는 말이 빛나는 한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밤하늘에서 또한 별을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꾸며지는 부분이 이렇게 길어진 거죠. 자, 꾸며지는 부분이 한 단어 이상일 때는 뒤에서 꾸며주셔야 됩니다. 자, 이건 우리말과의 차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자꾸 이제 영어를 좀 많이 접하셔야 이런 부분은 해석하기가 점점 편해져요. 예문을 많이 보셔야 되고요. 자, 분사구가 긴 경우의 수 일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당연한 소리입니다. 자, 이 주어가 명사이기 때문에 이 명사를 꾸미는 말이 이만큼 왔다는 거죠. 자, 사진은 사진인데 그냥 사진들이 아니라 그림들이 그냥 그림들이 아니라 벽에 걸려 있는 그림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수식어는 사실 주어가 아니죠. 예, 주어는 명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반드시 어, 주어의 수를 일치시켜 줘야 된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사가 진짜 동사가 어디인가를 파악하는 연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래요. 자, 동명사와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분사를 구분하면서 이제 오늘 기본적인 내용은 다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자,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 유사한 점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동명사는 이미 배워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동명사는 요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아니, 분명 현재 분사도 요렇게 생겼다고 했는데 그러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을 할까? 자, 우리 쌍둥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일란성 쌍둥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부모님들은 그 쌍둥이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둘의 이제 성격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성격이라는 것은 즉 요놈 두 놈이 사실은 뭔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동명사와 현재분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품사에서 먼저 차이가 납니다. 자, 우리 현재분사는 무슨 품사의 역할이었죠?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과 같다고 했는데 자, 동명사는 이름에 나와 있듯이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현재분사는 형용사의 역할,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역할만 가지고 우리가 구분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자, 사실 저는 역할을 가지고 구분하는 게 훨씬 편한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해석을 좋아해요. 직접 모든 문장을 다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해석 역시 차이가 나긴 납니다. 자, 동명사 ing의 형태를 지닌 동명사는 이제 우리가 뭐뭐 하는 것 내지 뭐뭐 하기라고 해석한다는 거 배우셨을 거고요, 그죠?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복습했듯이 뭐뭐 하는 의 뭐 혹은 뭐뭐 하고 있는 의미로 해석이 됐으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어려운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동명사는 주어, 보어 혹은 어,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요거는 저번 시간 이미 지난 시간들에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헷갈릴 만한 내용은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얘긴데 이 용어는 전치사 뒤에 반드시 뭐가 오죠?
네, 명사가 오게 됩니다. 자, 이 명사,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우리가 편의상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해요. 자, 전치사의 예를 들어 우리는 까지만 말하진 않죠. 나는 간다 어디에에 해당하는 이 전치사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를 쓰죠. 그죠? I go to school, I go to see a doctor.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 I go to school, I go to the park, I go to 어, the academy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예문을 들 수가 있을 텐데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온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쓰이는 이 명사를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한다.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은 이제 아무래도 책이다 보니까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자, 요게 이해하시기가 좀 힘들 거예요. 자, 일단 우리는 해석으로 구분하면 훨씬 더 잘합니다. 자, 그의 취미는 스키 타는 중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의 취미는 스키 타는 것이다라고 해야겠죠. 우리 뭐뭐 하는 것이니까 이때는 이제 동명사가 돼요. 자, 밑으로 한번 해보죠. 자, 그 이야기는 매우 즐겁다. 즐거웠다죠. 예. 라고 얘기를 해야 이제 말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즐거운 것이다 라고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매우 즐거웠다. 즐거운 것이었다 보다는 즐거웠다 라고 해야 적절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동명사 보어는 주어와 동일한 대상이다. 예, 그의 취미는 요 설명은 그의 취미가 곧 스키 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때는 이제 그 스토리가 즐겁다 라는 거는 이제 그 스토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자, 요 예문보다는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예문을 써드릴게요. 자, 더 무비 I 잠시만요. 자, the movie was interesting. 이러면 좀 더 쉬울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영화는 흥미로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쓴 거죠. 자, 이때 그 영화는 흥미로운 이라는 의미로 이 영화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럴 때는 이제 현재 분사에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두 개가 동일한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편할 것 같고 이제 예문이나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 안 가신 부분 있으면 확인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지금 바로 이제 현재 부사면 현, 동명사면 동 이렇게 나오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최고의 운동의 종류 중 하나는 뭐냐면 그게 빠르게 걷는 중이라는 말이 안 되겠죠? 예, 걷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니까 자, 이럴 때는 이제 동명사가 되겠죠. 자, 밑에 예문을 보시면 나는 집에 걷는 것이다.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 설명을 했을 때 이 주어와 이 ing 부분이
동일한 대상이면 우리가 동명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처럼 여기도 이제 나는 그럼 걷는 것입니까? 집으로 걷는 것? 이거는 말도 안 되기도 하고 내가 걷는 것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와 ing 부분이 서로 동일한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이때는 내가 걷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의 상태를 말해주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현재 분사가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죠. 자, 그 아이들이 공원에서 연을 날리고 있었다. 인지 혹은 연을 날리는 것이다인지. 일단 해석을 해봐도 날리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게 적절하니까 당연히 현재 분사가 적절하겠고요. 자, 다시 한번 따져보더라도 자, 그 아이들이 날리는 것, 연을 날리는 것과 동일할 수는 없겠죠. 아이들이 연을 날리는 것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라고 추론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그 아이들은 즐겼답니다. 뭐를 즐겼냐면 공원에서 이번엔 연을 날리는 것을 즐겼겠죠. 자, 만약 여기를 현재 분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그 아이들은 즐겼다, 날고 있는 연을 즐겼다 라는 뜻이 돼요. 물론 해석은 만들 수 있지만 날고 있는 연을 즐겼다는 게 말이 되나요?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현재 분사라기보다는 이제 동명사에 가까운 게 되겠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텝 2에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이제 분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예문을 보시면 article는 신문 기사입니다. 자, 신문에 있는 그 기사가 미세스 존슨 씨를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서프라이즈는 이제 놀라게 하다였죠. 그러니까 과거형 동사니까 이제 놀라게 했다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존슨 씨는 그 기사에 의해서 놀라게 되었다 라는 뜻이 필요하기 때문에 놀라게 되었다는 당연히 과거 분사겠죠. 자,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surprised가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자, 그것이 어떠한 기사였다. 존슨 씨에게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놀라게 된 기사일까요? 아니면 놀라게 하는 기사, 놀라운 기사일까요? 자, 당연히 이때는 놀라운 내지 놀라게 하는 기사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ing, 즉 현재 분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예제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무례한 행동이 그녀를 실망시켰답니다. 자, disappoint는 실망스럽게 하다예요. 자, 그러면 그의 무례한 행동이 그녀에게 실망스러웠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자, 뭐뭐 했다라는 표현은 뒤에 나왔으니까 실망스러운이 되겠죠. 실망스러운. 그러면 그의 행동 자체가 실망스러운 거니까 이제 이때는 능동 ing를 붙이셔야겠죠. 그러면 그의 무례한 행동이 was disappointing to her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문입니다. 자, 그녀는 그의 무례한 행동에 실망스럽게 되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겠죠. 자, 뭐뭐 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이제 수동입니다. 수동태이기도 하지만 뭐뭐 하게 된이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PP, 수동의 의미가 있는 PP가 들어가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she was disappointed at his rude behavior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고요. 어, 아마 좀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복습 철저하게 하시고 이제 질문 있으시면 뭐 따로 이제 질문해 주시면 이제 거기에 대해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